자, 오늘이 수원의 15단원 마지막 단원. 여기서도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들만 다루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15단원 맨 처음에 작은 단원 제목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나와 있죠.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에서 사실은 일반항만 나오면 수열이 뭔지 다 나온 거잖아요.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3이다. 그러면 끝이지 뭐. 이거는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5고, 만약에 일곱 번째 항을 알고 싶다, 7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2, 7, 14,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나오면 수열을 다 알려준 거죠. 그럼 합을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시그마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공차가 2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슨 수열이든지 간에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 수열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수열을 정의를 내리는데 귀납적 방법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219쪽을 보면은요,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를 보세요. 좀 굵은 글씨가 있지. 자, 수열 AN을 첫째 항하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할 때 이것을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라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요것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수열에서 AN 곧 일반항을 얘기해 버리면 수열을 다 알려준 거예요. 모든 항을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반항을 쓰지 않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는 첫 번째 항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항이 뭐다라고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항 알려주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주면 야, 이게 수열 AN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열을 정의 내렸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5라는 말이고, 요게 지금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이웃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요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항하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수열 AN을 정의 내려준 거예요. 이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이죠. 요거를 보면, 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5 더한 거고, 2 집어넣어 보세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5 더한 거고, 똑같이 5를 더하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항이 5구나. 그러면 AN은 뭐예요? 5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거예요. 그런데 AN이 5N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첫 번째 항하고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써서 수열을 얘기해 주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거. 요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 불 붙여서 점화식이 아니라 점점 변화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진적으로 이게 변화하는 식, 점화식입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 그 다음인 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이 n 플러스 2번째 항, 이런 식으로 식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자, 기본적인 점화식을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열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죠. 중간에 조화 수열이 있는데 조화 수열은 교과 과정에 없는 거예요.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기본적인 점화식을 보면 우선 첫째, 자, 뭐예요 이게? 얘도 점화식이죠?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근데 일정한 값 k가 앞에 항에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 k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 점화식은 뭐야?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것도 점화식이죠. 점화식이 뭐라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n번째 항이면 이웃하는 항이 뭐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거나 n 마이너스 1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이웃하는 항들끼리 관계식을 얘기해 줬는데 요거를 2배 했더니 요거 더하기 요거더라. 뭐죠 이게? 등차수열. 이거 등차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등비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에요. 뭐예요? 등비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에요.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점화식 말고 더 다른 복잡한, 좀 복잡해? 복잡하다고 합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점화식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기본적인 거 말고 여러 가지 점화식을 주고서 거기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었어. 근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점화식들은요, 일반항을 구하는 걸 지금은 묻지 않고 보통 5번째 항이나 6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점화식,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것, 식을 세우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정석에서는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건 교과가 없는 거예요, 교과 과정에. 학교에서도 그건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몇 개만 찝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가면 돼요. 자, 쭉 넘기면 자, 어디를 보냐면 223쪽을 보세요. 223쪽. 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봅니다. 기본 15-3. 자, 문제를 읽어보자. 일단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열 AN. AN 일반항이죠 이게. 수열 AN을 곧 일반항을 정의하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자,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현재 몸무게가 내가 60kg야. 그러면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해갖고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N일이 지났어.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해서 N일이 지났어. 그러면 N일이 지났을 때의 몸무게, 이 몸무게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현재 몸무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현재 몸무게가 60kg이야. 그럼 하루가 지났을 때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A1이야. 이틀 지났을 때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A2야. 그러니까 AN은 그럼 뭐야? N1이 지났을 때의 몸무게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의 인구가 막 조금씩 늘어나는데 해마다 늘어나. 그러면 인구가 지금부터 늘어난다고 했을 때 현재 인구를 A라고 하자. 현재 인구가. 그러면 1년 후의 인구는 A1이야. 2년 후의 인구는 A2야. 그럼 여기서 N년 후의 인구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이 물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가만히 두니까 물이 조금씩 말라. 조금씩 말라. 그래서 지금 자꾸 높이가 이렇게 낮아져, 수위가. 그러면 매일매일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할 때 이때 AN은 뭐야? 매일매일 측정하는 거야. 그럼 AN은 뭐겠어요? N1이 지난 후에 물통에 있는 물의 높이. 이게 AN이에요. 만약에 매 시간마다 측정을 한다고 그래봐. 그럼 그때 AN은 뭐야? N 시간이 지났을 때의 물의 높이. 그때 그게 AN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1분 단위일 수도 있고 1년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N분이 지난 후에 측정하는 값이 AN이고 또는 N년이 지난 후에 측정한 값이 AN이고 이런 식으로 AN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223쪽.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AN이 뭐예요? N쌍의 부부가 있단 말이야. 부부가 N쌍이야. 그러면 N쌍의 부부가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모든 사람하고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 그걸 AN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 A1은 얼마예요? 응?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A1은 한 쌍의 부부가 있는 거야. 한 쌍의 부부가 자기 배우자랑은 악수를 안 하고 다른 모든 사람하고 악수를 한대. 그럼 딱 모임에 딱 와봤는데 어이? 우리밖에 없네? 근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반갑게 악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A1은 빵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A2 한번 구해보세요. 숫자를 낮춰갖고 연습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악수는? 악수의 횟수는 악수 한 번, 자, 손과 손을 잡고서 악수할 때마다 불꽃이 팍팍 튄다고 그래봐. 불꽃은 몇 번 튄 거예요? 4번이죠.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부부가 있고, 이렇게 부부가 있어. 두 쌍이야. 이 둘은 악수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배우자랑은 악수 안 하고,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했죠. 그럼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 사람은 부부는 안 하고 이 사람하고 악수하니까 악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는 거예요. 악수의 횟수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럼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 그랬지.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일반항을 구하고, 그지? 일반항 구했지?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이웃하는 항은 뭐야? AN-1라고 AN 요 관계를 구하든지 AN과 AN 플러스 1 관계를 구하든지인데 요 N-1보다는 요걸 많이 쓰죠.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이렇게 이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막해진단 말이야 이거. 아니 한두 쌍은 내가 어떻게 할 만한데 이게 N쌍인데 N 플러스 1쌍이 됐을 때는 악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N쌍이에요. N쌍. 자, N쌍이 이제 홀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야. 현재 악수의 횟수는 몇 번이죠? N쌍의 부부가 모여 있어 지금. 그럼 현재 악수는 몇 번 했죠? 그래서 아까 썼다 지운 게 뭐야? AN을 정의하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AN이 도대체 뭐야? N쌍의 부부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횟수. 불꽃이 몇 번 튀었냐? 그게 AN이잖아. 그러니까 N쌍의 부부가 모여 있지. 그럼 지금 악수는 몇 번이 일어난 거죠? AN번 악수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악수의 수는 AN번입니다. 그런데 자, 현재 악수의 횟수는 AN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악수하면서 반갑게 막 인사를 끝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하고 한 쌍의 부부가 더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는 몇 쌍이 된 거죠? N 플러스 1쌍이 된 거죠. 그럼 N 플러스 1쌍의 악수의 횟수는 뭐죠? A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N 플러스 1쌍에서의 악수의 횟수는 그 전에 악수의 횟수에다가 뭘 더해줘야 되겠네. 새로 추가가 돼서 악수가 막 일어났을 거 아니야. 몇 번의 악수가 일어났겠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끼리는 다 악수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하겠어 이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둘은 악수를 안 하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악수를 하겠죠. 그럼 악수가 새로 몇 번 일어났어? 이 사람이 악수했으니까 몇 번? 2n번. 이 사람도 2n번. 몇 번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4n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A1은 0이고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2015년도에 개정된 교과과정인데 그전에는 이때 AN을 구하라 이런 게 나왔었단 말이야. 지금 그런 게 안 물어보고 A8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A8을 어떻게 구해 이제? 자, A1이 0이죠. A2가 4죠. A3 얼마예요 이제? A3. 이제 노가다로 풀라 이거. 노가다로 그냥 대입해서 자, n에다가 2 집어넣어봐. 그럼 A3은 A2 플러스 n에다가 2 집어넣어 8이죠. 8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1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등차수열 아니죠? 이거? 뒤에가 막 변하잖아. 뒤에 있는 게 변하니까 등차수열이 아니야. 등차수열이 되려면 뒤에 있는 놈이 n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어야 돼. 등차수열 아니에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N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됐을 때 그때는 AN 플러스 1인데 요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 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요 점화식을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자, 유제 15-3번의 1단 도전. 자, 안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자. 처음엔 좀 힘들 거야. 잘 안 될 수 있어. 자, 일단 해보고, 유제 해보고, 자, 안 되면 같이 해보자. 돼요, 안 돼요? 돼? 자, 보자. 평면 위에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 그럼 교점의 개수가 변하나 보지? 그걸 an이라고 한대. 자, 해보자. 평면 위에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교점이야. 그러면 직선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교점이 생기겠어? 교점이 빵이겠죠. 근데 직선이 두 개가 되면 교점은 이렇게 하면 하나지만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일 때는 교점은 빵일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는. 이해됐어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빵이지만 이렇게 하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생긴단 말이야. 자, 직선이 세 개야. 그럼 교점의 개수는 제일 적으면 뭐죠? 당연히 빵이죠. 계속 평행하게 그으면은 최소값은 빵이에요. 근데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빵이 될 수 있지만 얘는 최대 세 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선은 세 개인데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최대를 따지는 거니까 최대는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은 볼 것도 없고 최대 개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직선이 네 개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미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직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가장 많게 만들려면 평행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요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죠. 요런 데 지나가는 것보다 옆으로 지나가야 교점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어떤 직선하고도 평행하지 않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교점의 개수가 몇 개지? 3개지. 직선이 몇 개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 직선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기존의 교점은 몇 개예요? 3개. 자, 내가 이제 직선을 하나 더 긁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요런 점을 지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잘 봐, 1번 직선과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있을 거야. 이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하고 다 만나도록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새로 추가된 교점이 1번 직선하고 1개, 2번 직선하고 2개, 3번 직선하고 3개예요. 자, 그러면 직선이 3개가 있을 때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뭐죠? 그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죠? AN이 뭔지 항상 생각하세요. AN이 뭐였어?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야. N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럼 3개의 직선이 있을 때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얼마야? A3이에요. 그죠? 그게 A3이었어. 그러면 직선이 4개였을 때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A4지. 그럼 A4는 A3, 기존의 3개의 직선이 만든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죠? 3을 더했죠. 이 3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겠어요? 기존의 직선이 몇 개였어? 3개였지. 그 직선마다 교점이 하나씩 더 생긴 거예요. 이해돼? 그럼 지금 몇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지금 6이죠. 자, 그럼 가보자. 이제 A5는 지금 직선이 지금 4개야. 4번까지 4개야. 자, 그럼 A5는 직선이 5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점의 개수에다가 몇 개가 추가가 될까? 1번, 2번, 3번, 4번하고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1번과 만났고 2번과 만났고 3번과 만났고 4번과 만나서 4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점화식 나왔다. 뭐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얼마죠? 예, N. 요게 점화식이고 A1은 얼마예요? 직선이 하나 있으면 교점이 있다 없다? 그 A1은 빵이다. 요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또 넘어가. 225쪽 보세요. 자, 다음 규칙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다. 규칙 1. 1단계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1점이다. 자, 규칙 2. N단계를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인 N 플러스 1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N 플러스 1 단계를 통과하면은 그 앞에 있는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다가 그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뭐 5배면 5배가 추가로 부여되는 거야. 이 게임에서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AN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AN이 뭐야?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야. 그럼 AN 플러스 1은 뭐야?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야. 그럼 A1은 뭐야? 1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야. 알려줬죠? 얼마래? 1점이래요. 그럼 A1은 1입니다. 자, 그러면 B는 A에다가 A의 3배를 더한다.
식 세워보세요. 식 세워봐. B는 뭐야? A에다가 A의 3배인 3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n-1 단계. 여기 단계를 쓰자. 단계. n-1 단계, n 단계, n 플러스 1 단계, n 플러스 2 단계 이렇게. 그러면 그때 점수는 n-1 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이거고, n 단계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이거고, 이때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이거고, 이거예요, 점수들이.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 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다가, 그러니까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n 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다가, 거기다가 그 점수의 5배, 그럼 뭐야? 5 곱하는 거고, 3배 그럼 3 곱하는 거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배가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배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뭐야 이거 계산해 보면 an 플러스 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n 지워지니까 3의 n제곱 곱하기 a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왔어요. a1은 얼마야? 1. 점화식 나왔어요.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 an이다. 등비수열이에요? 아니에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이거 곱하는 놈이 계속 변하잖아. n에 따라서. 자, 요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타나겠죠? 자, 유제 15-5번 해보세요.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 어때요? 돼요? 자, 여기서는 an이 뭐라고? pn의 좌표래. 그럼 p1의 좌표가 2니까 a1은 2예요. 그러면 pn 플러스 1의 좌표,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곱하기 fn입니다. 그럼 fn은 n 플러스 1분의 n이죠. 그러면 점화식 나왔고, 그 다음에 a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4까지만 넣으면 되겠네. 그럼 a5가 나오겠죠. 요거는 하나하나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227쪽으로 가. 자, 내분과 외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잠깐 복습해보자. 자, 내분이라는 거는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A, B가 있을 때, 자, 선분 A, B를, 자, A가 먼저예요, 지금. 요건 A, B하고 BA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한다. 그러면 내분이라는 거는 안에서 나누는 거니까 이 AB, 이 선분 AB의 길이를 3대 1로 자르는 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분이라고 할 때는 요 두 숫자에 뭘 생각하라고 그랬지? 합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합이 얼마야? 4. 그래서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등분을 하면은 이렇게 4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A, B를 했으니까 A가 먼저지? 그럼 A에서부터 3칸, B에서부터 1칸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이 되는 거예요. 3대 1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내분은 쉬워요. 만약에 A, B를 2대 3으로 그러면 몇 등분 하는 거야? 5등분 해갖고 A에서부터 2칸 오면 되는 거야. 그럼 B에서는 3칸, A에서는 2칸. 자, 근데 외분이다. 이거 외분. 외분은 바깥쪽에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를,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한다고 그래봐. 3대 1로 외분한다고 그래. 그럼 외분이니까 바깥쪽에서 나누는 거야. 여기에 점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오른쪽에 있거나 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대 1로 외분한다고 하면은 이 두 숫자에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차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차가 뭐야? 2죠. 3하고 1의 차는 2죠. 2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자, A에서부터 3칸, B에서부터 1칸이에요. 그럼 A에서는 3칸이니까 멀고 B에서 1칸이니까 가깝죠.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쯤에 되겠네요. 그러면 3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 B를 2대 3으로 외분한다면 요 차이가 얼마예요? 1이죠. 이게 1등분이에요. 이게 통째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해보면 차가 1이기 때문에 이걸 1등분을 해요. 이게 그냥 통째로 1이야. 그러면 A에서 2칸, B에서 3칸이니까 이만큼이 A에서 2칸.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래서 A에서 2칸, B에서는 3칸. 여기에 있는 게 2대 3 외분점이에요. 됐습니까? 감 잡았죠? 자, 그러면 A가 x1, y1이고 B가 x2, y2야. 일 때 선분 A, B를 1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생각나? 요 문제 푸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 복습 삼아서 뭐였죠?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자, y좌표는 x1, x2 자리에 y1, y2가 들어가면 돼요. y1, y2가 들어가면 돼. my2 플러스 ny1 요렇게.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할 때는 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잖아. 마이너스만 하면 돼요. 그게 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고 y좌표는 x1, x2 대신에 y1, y2 넣고 그 다음에 외분이면 가운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A, B 했으니까 A가 먼저죠. 이 A가 x1, y1이 돼야 되는 거고 B가 x2, y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을 때 선분 이거라고 할 때랑 선분 이거 할 땐 다른 거예요. 이거 할 때 얘가 먼저죠. 먼저인 점이 x1, y1, 나중인 점이 x2, y2로 해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 227쪽을 보면 이건 수직선이야, 수직선. x축 위에 있으니까 굳이 아까 그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수직선 위에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하는데 P1의 좌표는 2고 P2의 좌표는 3이다. 근데 Pn 플러스 2는 두 점 Pn 플러스 1에 대해서 선분 Pn 플러스 1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다. 자,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점화식 세워라 이거죠. A1이 얼마예요? A1 2죠. P1의 좌표가 A1이잖아. 그러니까 A1은 2, A2는 3. 자, 그러면 지금 PN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찍어요. 여기가 PN이라고 하고 여기가 P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럼 이 좌표는 뭐라고요? AN이고 이 좌표는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분 PN 플러스 1을 3대2로 외분하는 점. 자, 요 선분을 3대2로 외분한대요. 그러면 PN 플러스 1을 3대2로 외분한다. 자, 3하고 2의 차가 얼마야? 1. 그럼 1등분을 해라. 1등분 한다는 거는 이 길이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PN에서부터는 3칸, PN 플러스 1에서는 2칸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3칸, 여기서부터 2칸이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칸, 2칸, 3칸. 그래서 3대 2가 되는 거죠. 여기에 PN 플러스 2가 있는 거고 그때의 좌표가 AN 플러스 2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공식 막 헷갈리고 가물가물한데 그것보다는 자, 이게 지금 3대 2가 됐잖아. 그러면 요건 1대 2가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만데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대 이거는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죠.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예요. 1대 2. 그럼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같겠지? 요렇게 곱한 것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2배죠. 이렇게 되더라. 자,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요. 2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 정도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굳이 3으로 나눌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럼 관계식을 구하라 하면 이게 관계식이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정리해 줘야 되고 3으로 나눠도 괜찮고 안 나눠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A1은 얼마죠? 자, A1은 2, A2는 3, 그리고 점화식은 요거예요. 요게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A4를 알고 싶어.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2A1 1 집어넣어 보세요. A3 1 집어넣어 보세요. 3A4. A3 구해야 되는데 A3? 아, 3A2구나. n에다 1 넣었으니까
그래서 A1하고 A2가 A1 여기 있고 A2 여기 있으니까 A3가 나온 거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A4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5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A5를 구하는 거입니다. 이건. 알겠죠?